춘천에 경영관부 교육이 이쪽을 받고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좀 이것저것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190페이지가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좀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요. 190페이지 다 보고 가시는데 혹시 안 되면 뭐 저는 기차 앞에 늦게 끊어놨으니까 같이 뭐 저녁까지 있어도 지금 속으로 별 말씀을 다 하시는 거죠. 제가 앞 시간에 이제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 삼국지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중에 특히 사마이가 그 생존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들, 우리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다가 중단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사마이는 일본은 이제 실력으로 제가 들었는데 간부들과 또 내 상사와 또 고객사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나를 의심하고 또 변덕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. 성격상으로. 그런 분들에게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첫 번째가 실력이었다.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역량이라고 하죠.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.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. 그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게 바로 내가 무사시라는 일본의 검의 1인자의 말을 빗대어서 단련을 해야 된다. 그때 단은 1000일 이야기하고요. 이게 3년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연이 만이니까 10년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3년과 10년을 해야 결국은 그 분야에 단련이 되고 업무나 자기가 전문가라는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건 학력과는 관련이 없어요. 그 분야에서 내가 무슨 과를 전공했든 간에 3년, 10년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20년, 30년 됐을 때는 이제 본인이 사업체나 만들어도 되죠. 그 분야에 대해서. 아니면 이제 가르쳐도 되죠. 가르쳐도.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, 실제 앤더슨이라는 이런 미국의 심리학자고,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될까? 이걸 이제 말씀하셨는데, 그분이 하루에 10시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. 10시간 기준에서 달렸을 때, 3년, 10년을 달렸을 때,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단련이 됐다. 그런 사람들 공로를 인정해줘야 된다. 그래서 여기 간부님들이 직원들 중에서 3년, 10년 동안 10시간을 달려서 그 분야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일단 실력은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. 우리가 할 때, 그래서 이제 실력이라는 정의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그래서 단련, 3년, 10년, 그리고 하루 10시간. 이 기준을 통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네 가지 조건 중에 중요한 첫 번째 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컴피텐스,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하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. 열심히 하는 노력, 그 다음에 공을 나누는 것. 즉, 내가 조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? 공은, 이 명예는 누구에게? 상사에게. 그리고 공은 누구에게?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.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? 내가.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3단계 생각을 가지고서 하시게 되면 이분은 멋있는 직장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본인은 힘들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. 여러분 일하면서 지금까지 일과 사람을 놓고 볼 때 둘 다 힘들어요. 그런데 혹시 질문을 받게 되면 일이 더 힘들었어요? 사람이 더 힘듭니까? 라고 물어보면 뭐가 힘들다고 그럽니까? 대부분 일은 더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남겨놨죠. 네 번째는 뭐냐면 내 상사와 어떤 갈등이 있고 내가 갑으로 생각하신 분하고 이 갈등과 또 그 상사가 나를 의심하고 변덕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작은 일도 물어서 시행하셔야 됩니다. 나에게 정결 의사결정권이 있어요. 내 선에서 끝나도 돼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서 시행해야 됩니다. 그래야 살아남습니다. 또 그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사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내 선에 살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안 부딪히고 내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.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이러한 상사 관계나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조그만 일도 물어서 시행하셔야 됩니다. 이 사마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조회에게 항상 특히 조회 때 심했다고 그랬잖아요. 물어서 시행했습니다. 제가 이 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고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? 라고 물어봅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막 의심하는 상황이니까
그렇게 하세요. 자꾸 하다가 이제 자꾸 가져오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성상, 이제는 이 정도는 알아서 하십시오. 당신 정결이지 않습니까?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됩니다. 이 이야기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. 저도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가급적 그걸 한다고 했지만 완벽하게 해지는 못한 거예요. 좀 싫으니까 하루 종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. 아이고 이거 뭐 다른 부서로 옮기면 안 될까? 안 붙이면 안 될까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 사마이 공부를 하면서 아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 하나를 엎고 나라를 또 하나 세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삼국지의 최후의 운자가 누구죠? 사마이잖아요. 삼국지의 최후의 승자가 누구죠? 사실은 사마이입니다. 예. 그리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조방 때 조방이 8살에 왕이 올라오잖아요. 마지막 증손자는 올라오는데 그때 어때요? 그래도 조방을 받으려고 했어. 그런데 그 조상하고 둘이 이제 고명 대신이 되다 보니까 이 조상이 가서 이제 조시니까 자꾸 이제 사마이를 의심해서 사마이를 또 없애려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마이가 이제 참고 참았던 걸 이제 폭발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조방이 선조묘 보러 간다고 나갔을 때 오전에 순식간에 10시간에 3,000명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고평릉 전투 그 전투에서 그냥 바로 엎어버립니다. 바로 엎어가지고 결국 이제 조상도 힘을 못 쓰고 나중에는 이제 다 몰살당하게 되죠. 사마이에게. 그러면서 이제 위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마이는 결국은 평정을 했듯이 작은 일도 물어봐서 해라. 이 네 가지 생존 전략이야말로 개인이나 기업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면 내 자신부터 살아남는 길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조조, 조비, 조